돈이 많으면 뭐해? 내 자식들이 다 내 돈만 보고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이곳엔 200억 자산가였던 박명자 70세가 홀로 살고 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고 텅 빈 냉장고엔 차가운 바람만 맴돈다. 과거 명자는 큰 도시에서 이름난 사업가였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했고 수십 년 만에 막대한 재산을 쌓았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돈이 끊기자 그들은 그녀를 시골에 버렸다. 오늘도 명자는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홀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건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내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엔 무엇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명자의 젊은 시절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작은 가게를 키웠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식료품 사업은 점점 번창했다. 이후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하며 두 사람은 2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명자와 남편은 자신들이 힘들게 일궈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두 아들 준호와 민수의 교육과 생활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명자는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남편은 아들들이 커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받길 바랐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날 명자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큰아들 준호는 엄마, 이제 사업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라며 재산 관리권을 요구했다. 작은 아들 민수는 형 혼자 하게 두면 불공평해요. 저도 제 몫이 있어야죠. 라며 매달렸다. 처음엔 명자도 자식들을 믿고 그들에게 사업과 재산 일부를 맡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큰아들 준호는 사업을 물려받은 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점차 무리한 투자에 빠져들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사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명자의 재산을 흥청망청 소비했다. 며느리들은 명자의 집에 찾아와 고급 가구를 들여놓으며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의 품격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명자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었다. 결국 두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에서 조용히 쉬는 게 어때요? 라는 핑계로 명자를 외딴 시골집으로 보내버렸다. 처음엔 매달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고 명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시골의 외딴집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밤마다 자식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시골에서 외롭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빗물이 새는 집에서 겨울을 나고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워 끼니를 때웠다. 한때는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버려진 노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명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텃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돈에 집착했을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것도 어쩌면 내 책임일지도 몰라. 마을의 한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명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 시장에서 며느리들이 명자의 돈으로 고급 명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명자 씨 아들 며느리들은 진짜 복 받았어. 시골에 엄마 모셔다 놓고 재산은 자기들끼리 다 쓰고 있잖아.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결심했다. 내가 이렇게 버려져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내가 죽기 전에 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명자는 비밀리에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활용해 자신의 유산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단, 그녀가 생전에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아들들에게 남은 소유권이 없음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사랑을 시험하기로 했다. 명자는 또한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던 회계사와 협력해 자식들에게 전달된 재산의 불법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불법적인 자산 운용과 탈세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이를 통해 아들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흔들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명자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했다. 큰아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작은 아들 민수는 병원에 가려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병원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냉정히 답했다. 며느리들은 더욱 잔인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엔 다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계속 도울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경찰과 세무서에 연락을 받았다. 명자가 조사한 탈세와 불법적인 자산 운용 내역이 당국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큰아들 준호는 재산 압류와 함께 사업이 폐업되었고 작은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되며 사회적 명성을 잃었다. 며느리들 역시 남편들의 몰락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 명자는 자신이 준비한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너희 욕심이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후 명자는 도시로 돌아가 남은 재산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명자의 이야기는 돈이 많아도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재산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돈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